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AC 미국 와이드 모트 동일 가중 ETF입니다. 네. 워런 버핏 때문에 다들 아시는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아, 네, 있죠. 성을 지키는 그 해자요? 맞습니다. 아주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이 ETF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더 나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런 대단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잠깐 외면받아서 그러니까 쌀 때만 골라서 담는 아주 영리한 전략을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은 바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기반으로 할 건데요. 네. 단순히 좋은 기업 리스트를 보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는 그 철학이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아, 시스템이요? 네, 어떤 원리인지, 또 어떤 보석 같은 기업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투자 전략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 비밀이 뭘까요? 시작하기 전에 이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시작점이네요. 그냥 막연하게 엄청 강력한 회사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말 그대로 중세시대 성을 보호하던 그 해자를 떠올리시면 딱 맞습니다. 아, 물로 채워진 그 깊은 도랑이요? 네, 경쟁사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기업의 높은 수익성이나 시장 점유율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주는 일종의 구조적인 경쟁 우위를 말하는 겁니다. 구조적 경쟁 우위. 네, 요즘처럼 변동성 큰 시장에서 그냥 반짝 뜨는 성장주만 좇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기업의 근본적인 품질과 가격을 함께 보는 전략이 왜 중요한지 오늘 대화를 통해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해자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어요?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그 브랜드 가치 같은 것도 해자가 될 수 있나요? 정확합니다. 아, 정말요? 네. 자료를 보면 모닝스타에서 이걸 5가지로 딱 분류해 놨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브랜드 가치가 바로 첫 번째 해자인 무형 자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형 자산. 네. 특허나 정부 라이센스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자산이죠. 자료에 나온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큐비의 신약 특허나 클로락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그 절대적인 믿음, 아, 표백제는 클로락스 하는 그런 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다 무형자산에 해당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전환 비용이네요. 이건 고객이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갈아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시간, 돈,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에이 쓰던 거 계속 쓰자 이렇게 만드는 힘이죠. 아, 예를 들어서 당신 회사에서 포티넷의 보안 솔루션이나 세이지포스의 고객 관리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네. 이걸 다른 걸로 바꾼다. 직원들 재교육해야죠. 데이터 다 옮겨야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바로 그 귀찮음과 비용이 아주 강력한 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 이건 뭐 먼저 시장을 장악해서 임자가 되는 경우겠네요. 카카오톡처럼요. 후발주자가 아무리 더 좋은 서비스를 내놔도 그 사람들을 뺏어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네 번째 비용 우위는 좀 직관적이네요.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능력. 뭐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곳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기업들도 맞는데 자료에 나온 UPS 사례가 더 재밌어요. UPS요? 네,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파는 수준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그 압도적인 글로벌 물류망이 있잖아요. 아, 네. 전 세계에 깔려 있죠. 그걸로 배송 단가 자체를 경쟁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낮춰버린 거죠. 이건 뭐 돈만 쏟아붓는다고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규모가 만들어낸 해자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효율적 규모인데 이건 좀 낯서네요. 시장이 작아서 오히려 해자가 된다고요? 네, 그런 셈입니다. 시장 자체가 너무 작거나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소수의 기업만 간신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말해요. 아, 만약에 새로운 경쟁자가 뛰어들면 다 같이 망하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아무도 쉽게 도전을 못해요. 하하. 재밌네요. 뭐랄까, 학교 댄스 파티에 인기 있는 사람이 딱 2명만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끼어들려고 하면 모두의 밤을 망치니까 아무도 시도조차 안 하는 거죠. 비유가 확실하네요. 그럼 뭐 항공모함을 만드는 헌팅턴 인걸스나
항공기 시장을 딱 양분하고 있는 보잉 같은 회사가 그런 경우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경쟁 자체가 거의 성립이 안 되는 시장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 ETF는 대체 어떻게 그 수많은 우량주 중에서 헐값에 나온 종목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ETF 전략의 거의 두뇌와 같은 부분입니다. 추종하는 모닝스타 와이드모트 포커스 인덱스의 선정 방식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네. 일단 1단계로 방금 저희가 얘기한 5가지 해자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그 힘이 최소 20년은 갈 거다. 와, 20년이요? 네, 그렇게 예상되는 와이드모트, 즉 넓은 해자 등급을 받은 기업들만 후보군으로 싹 추립니다. 일단 A급 선수들만 모아놓는 거군요. 근데 그렇게 모인 올스타들은 보통 몸값이 비쌀 텐데 여기서 어떻게 싼 종목을 골라요? 거기서 이제 2단계가 들어갑니다. 모닝스타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기업의 내재 가치랑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 내재 가치와 주가를요? 네. 그리고 그 내재 가치 대비 주가가 가장 낮은, 그러니까 PBB 비율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종목을 편입합니다. 한마디로 최고급 명품을 아울렛 가격에 사는 것과 같은 원리죠. 잠깐만요. 근데 싸다고 무조건 담다 보면 좀 싼 게 비지떡인 경우도 있었나요? 맞습니다. 계속 하락만 하는 소위 가치 함정에 빠진 기업을 살 위험은 없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래서 3단계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가 또 있어요? 네, 저평가된 종목 중에서도 최근 12개월 수익률이 하위 20%에 속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주식들? 그렇죠.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제외해버립니다. 품질, 가격, 여기에 약간의 시장 흐름, 즉 모멘텀까지 고려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인 거죠. 와, 필터링 과정이 정말 깐깐하네요. 네. 그런데 왜 동일 가중 방식을 쓰는 건가요? 보통 S&P 500 같은 지수들은 시가총액이 큰 기업의 비중을 더 많이 두잖아요. 시가총액 방식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몇몇 공룡 기업의 주가의 전체 지수가 그냥 좌우되거든요. 아, 쏠림 현상이 있죠. 네, 사실상 몇 개 기업에만 베팅하는 셈이 되는 거죠. 하지만 동일 가중은 편입된 모든 종목을 거의 같은 비중으로 담으니까 특정 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진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더 중요한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핵심은 이 방식이 저가 매수, 고가 매도라는 투자의 정석을 그냥 자동으로 시행해준다는 점이에요. 자동으로요? 네,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 주가가 올라서 비중이 커졌어요. 그러면 늘어난 만큼을 팔아서 원래 비중으로 다시 맞춥니다. 아, 반대로 B 종목 주가가 떨어져서 비중이 작아지면 모자란 만큼을 더 사서 비중을 채우는 거죠. 와, 그러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오른 건 팔고 내린 건 사는 그 원칙을 지켜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감정적인 실수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죠. 심지어 이 ETF는 교차 재조정이라고 해서 더 영리한 방식을 써요. 교차 제도정이요? 네, 전체 포트폴리오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시차를 두고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아, 한꺼번에 안 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 거래 비용도 줄이고 시장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냥 효율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이 정도로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면 대체 어떤 기업들이 이 깐깐한 필터를 통과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2026년 2월 13일 기준으로 상위 보유 종목들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그 포트폴리오의 속사를 보면 이 ETF의 철학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비중 상위 종목 몇 개를 해자랑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비중 1위가 3.21%를 차지하는 물류 공용 UPS입니다. 아, UPS. 아까 말씀드린 비용 우위와 효율적 규모의 결정체죠. 경쟁사가 수십 년이 걸려도 못 따라오는 그 촘촘한 물류 인프라 자체가 그냥 누구도 넘을 수 없는 해자인 겁니다. 2위가 3.20%로 헌팅턴 인걸스인데 이건 효율적 규모 해자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70%를 만들고요. 핵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유일한 기업이요? 네. 사실상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거죠.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목록을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이름이 있네요. 보잉입니다. 아, 보잉. 최근 몇 년간 온갖 구설에 오르지 않았나요?
이런 기업이 어떻게 넓은 해자를 가진 우량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솔직히 좀 의외인데요. 바로 그 점이 이 ETF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보잉의 핵심 해자는 에어버스와 시장을 양분하는 과점 구조, 그러니까 효율적 규모거든요. 아, 단기질인 이슈랑은 별개로요. 현재 쌓여있는 수주 잔고만 6,100대가 넘습니다. 6,100대요. 네, 이건 앞으로 수십 년간의 매출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ETF는 바로 그런 단기적인 악재 때문에 주가가 내재 가치보다 확 싸졌을 때를 포착해서 편입한 겁니다. 자료 보니까 2025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와, 위기를 기회로 본 거군요. 그렇죠. 브리스톨 마이어스 퀴브 같은 제약사도 눈에 띄네요. 비중이 2.94%인데 제약사는 특허 끝나면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해자는 무형자산, 즉 특허의 힘이랑 그 파이프라인 관리 능력이에요. 아, 주력 약물의 특허 만료 우려는 항상 있지만 자료를 보면 이미 신약들로 구성된 성장 포트폴리오가 전체 매출의 55%를 차지하면서 성공적으로 세대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와, 벌써 절반 이상이 넘어갔네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향후 이익 대비 주가를 나타내는 포워드 PER이 9.4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업계 평균에 비해 엄청나게 저평가된 상태인 거죠.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산다는 원칙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렇네요. 이처럼 포트폴리오를 보면 방산, 물류, 제약, IT 되게 다양한 섹터에 분산되어 있지만 공통점이 있죠. 각자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해자를 가졌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2025년 12월에는 한창 조정을 받던 엔비디아나 메타 같은 기술주들이 저평가 영역에 들어오니까 지수에 편입되기도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가치를 찾아 움직이는 그런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거죠. 시장의 인기랑 상관없이 그냥 원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런 전략이 실제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시장이 뜨거울 때나 뭐 좀 차가울 때 각각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성과를 보면 이 ETF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에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4분기요? 네. 그때 AI 주도주들이 잠시 쉬어가는 동안 시장 전체 수익률은 2.4%에 그쳤거든요. 네. 그런데 이 ETF의 기초지수는 무려 6.0%나 상승했습니다. 와, 2배가 넘게 올랐네요. 네. 시장의 주도권이 소수의 기술주에서 다른 우량주들로 이렇게 분산될 때 강점을 보인다는 걸 명확하게 증명한 셈이죠. 아, 시장이 한쪽으로 쏠릴 때는 좀 소외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열기가 식거나 분산될 때 오히려 빛을 발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이 전략의 유리한 점이랑 또 불리한 점을 나눠서 짚어주시죠.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금리 환경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어중간한 기업들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탄탄한 현금 흐름을 가진 이런 해자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사를 압도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할 기회를 잡게 되는 거죠. 아, 또 포트폴리오에 있는 에스티로더나 아까 말한 보인 같은 턴어라운드 기업들이 실적 정상화에 성공하면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고요. 어떤 전략도 완벽할 순 없겠죠.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 요인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미국 대선하고 AI를 언급하던데요. 네,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미국 대선 이후의 정책 변화입니다. 특히 정부개혁 비중이 높은 헌팅턴 인걸스 같은 방산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위협은 AI 기술이에요.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전환 비용이라는 해자를 아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복잡한 코딩 없이도 누구나 쉽게 기업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기존 시스템에 갇혀있던 고객들이 대거 이탈할 수도 있겠죠.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ETF에 관심을 가진 당신을 위해 실질적인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동성이나 뭐 배당 같은 것들이요? 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베타는 약 1.01로 시장이랑 비슷하게 움직여요. 아, 시장만큼 움직인다. 네. 하지만 해자 기업 특유의 안정성 덕분에 하락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둘째, 위험 대비 수익률을 보여주는 샤프 지수는 10년 기준으로 0.64예요. 0.63이 좋은 건가요? 네, 감수한 위험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배당도 나오나요? 자본 차익이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연간 약 1.0%에서 1.5% 수준의 분기 배당도 꾸준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 쏠쏠하네요. 마지막으로 환율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상품은 환해지를 안 하거든요. 아, 환노출 상품이군요. 네, 그래서 달러가 강세일 땐 환차익이라는 보너스를 얻지만 반대로 달러가 약세일 땐 수익률이 깎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즉, 당신은 이 ETF를 통해서 미국 달러 자산에도 투자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렇네요. 이런 특징들 덕분에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장기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요. 퇴직연금, IRP 계좌처럼 길게 보고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은 게요. 에이스 미국 와이드모 동일가중 ETF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유명세에 기댄 투자가 아니라 진짜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그것도 기계적인 원칙에 따라 분산 투자하는 아주 현명한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네. 품질과 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이 영리한 시스템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자료에서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기억의 전환 배용 해자를 파괴할 수 있다는 위험을 언급했잖아요. 네, 그 점이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건 우리에게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20년 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무형자산, 전환 비용, 네트워크 효과, 비용 우위, 효율적 규모 이 5가지 해자 중에서 과연 어떤 해자가 이 무서운 기술 발전 속도에서도 가장 굳건히 살아남을 것이고 또 어떤 해자가 가장 먼저 허물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미래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지도 모릅니다.